노후엔 돈 걱정할 필요 없다. 당당한 노인들 특징 이거 10가지. 60대 김모 씨는 기초생활 수급자이십니다. 요양원 어르신 대상으로 시 낭송을 들려주는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시를 읽어드리고 시 감상을 설명해드리며 한동안 잊고 지냈던 할머니는 시 감상을 통해 얼굴이 밝아지시고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감동과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울했던 할머니의 얼굴이 밝은 모습으로 바뀔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비록 돈은 없지만 봉사하는 일이 삶의 의미가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생을 헛살았다고 후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늘 후회하며 과거에 연연해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매이며 현실을 늘 괴롭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으려면 인생 선배들의 얘기를 귀담아 부족했던 것이 있으면 인생의 후반을 주저하지 마시고 후회가 덜하도록 하고 싶은 걸 해보면 주어진 인생에 감사하면 살 수 있겠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곧 행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이왕이면 아름답게 담아볼까요? 첫 번째, 돈이 많으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당당하게 살라. TV가 있으면 드라마 볼 수 있고 없으면 책을 볼 수 있어 더 자유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필수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금융상품 공부를 해서 이자 소득으로 생활비를 시스템 소득으로 만들기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나의 최저 생계비를 정하고 꼭 필요한 것만 쓰고 그걸로 족하면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가난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비록 돈 없어도 매일 아침 주어지는 새로운 날들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 김수환 추기경 그리고 테라사 수녀 같은 분들이 바로 경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다가 가셨다는 것을 상기해 보시면 어떨까요? 인생은 마음 하나로 살다가 마음 하나를 가지고 떠나는 텅 빈 여행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라. 나이듦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권위도 지위도 아닙니다. 조그만 동정일 뿐입니다. 권위는 이미 사라진 시대입니다. 노후의 배우자에게 이기려고 하면 외로워집니다. 설령 이겼다고 해도 아무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어떤 모습을 보여도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억지로 참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차려야 합니다. 배우자의 생각을 헤아려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관심과 배려가 인지상정으로 소소한 일에 기분 좋게 합니다. 사랑을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에 불편했던 사람을 용서해라. 가족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살면서 쌓아온 미움과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마음에 안 들고 좋지 않는 감정이 쌓인 사람일지라도 흔쾌히 용서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공연히 내 입장과 같지 않다고 흠집을 잡고 나쁜 사람으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좋게 보면 한없이 좋게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용서는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영위하게끔 정신적으로 안정되게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분노하고 화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삶의 말년에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 항상 청결하고 건강관리해라.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근력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기 전까지 스스로 화장실 다닐 정도 체력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몸과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가 자존심을 지켜줄 것이며 품위를 잃지 않게 할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5번째, 불편을 당당하게 감수해라. 돈이 없다면 없는 대로 사회보장제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돈이 부족한 데서 오는 약간의 불편은 당당하게 감수하셔야 됩니다. 지위의 상실에서 오는 자존심의 상처라든지 가정이나 사회로부터의 소외감도 감수해야 합니다. 노후에 돈이 없어도 재밌게 사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립도서관, 등산, 무료 전시와 박물관 방문, 무료 전철 여행지, 구민센터, 문화센터, 동네 주민센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나 복지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째,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독립을 할 때 부모도 자식에게 독립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독립은 물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매인 부모-자식 관계를 버려야 합니다. 효도는 이제 낡은 전통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도 남이다. 제일 좋은 남일 뿐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젠 노후 생활을 가족이 아니라 이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7번째, 새로운 목표와 취미를 해라. 시니어라기엔 여전히 청춘인 60대.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입니다. 무언가에 몰입할 수 있는 가슴이 뛰는 도전과 열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평소 해보고 싶은 일을 열정과 관심사를 탐색하여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 지원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취미 활동으로는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취미생활, 다양한 문화생활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감을 느끼며 체력 유지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8번째, 감사하고 봉사해라. 사람은 자신이 힘든 입장, 어려운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에 대해 쉽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봉사를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우리는 언제 뜻하지 않는 재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게 될지 모릅니다. 만일 이러한 일이 우리들 누군가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분명 남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남을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은 누군가에 의지해야 합니다. 더구나 효성스러운 자식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을 때 타인을 위해서는 미리 베풀어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성숙한 노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번째, 학습과 새로운 경험을 해라. 노화를 막는 한 가지 방법은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일입니다. 이것은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 영역을 넓혀가고 새롭게 창출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배우는 노인은 젊다라는 말은 과장이나 상징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생태학적인 사실입니다. 10번째, 법적 및 의료 계획을 정리해라. 나 죽은다하며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사고방식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죽기 전이나 후에 발생되는 일들이
가족의 갈등이 되는 일이라면 가족 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명 의료 의향서, 유언서, 후선 명령서 등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률 스님 늙어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잘 물든 단풍처럼 늙어가며 나이듦이 결코 서글프지 않습니다. 자연이 변화하듯 편안하게 늙어가면 그 인생에는 이미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얼굴은 무척이나 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저분은 나이 들어도 참 밝고 당당하게 사는구나 하고 여깁니다. 어떤 일이 내 생에 주어지는가가 운명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느냐가 운명입니다. 라고 법률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으고 쌓아두려는 집착을 버리고 풀어주고 덜어내고 베푸는 마음으로 한 생각을 돌리면 행복한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에 참된 인생의 보람을 찾고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